주변국을 압도할 최강 무기. 국산 전투기 KTX 등장한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국내외적인 관심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방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다. 엔진과 전자장비를 비롯한 구성품들도 조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장비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CJ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KTX의 핵심인 항공무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미국 제항공무장 중 상당수가 KTFX의 체계에 통합되지 않고 있다. 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TFX는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운영 주체인 공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KTX 무장의 변화 가능성. 현재 카이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KTX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장 장착이다. 미국 정부의 비협조로 미국산 정밀유도 폭탄과 영국 엔비디아의 미디어 독일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장착만 확정된 상태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F-350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F-35에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F-35가 개발 당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탑재한 것도 절대적인 스텔스 호위 덕분이다. 반면 KTFX는 F-352보다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진다. 미국처럼 AIM-120을 그대로 탑재하면 스텔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50km 이상의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AIM-12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AIA-1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KTF 택시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이 개인 FX의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최신형 AIM-120은 160km를 날아간다. 미국이 AIM-260을 실전 배치하면 AIM-120은 한 세대 이전 무기로 전락한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25km인 아이리스-T는 최신형 AIM-9보다 사거리가 짧다. 노르웨이 공군 F-86과 태국 공군,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이고 있어 4, 5세대인 KTFX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이리스-T를 아스남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공군이 채택해 타이푼 F-35에 탑재되는 아스람은 아이리스-T보다 35km를 더 멀리 날아간다. 미국 정부가 하인라인의 체계 통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KFX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투력을 높이려면 아스람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루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면 전략적 억제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군이 F-15K 타우루스를 장착할 때 212개월이 걸렸다. 반면 KTFX의 타우루스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보잉이 만든 F-15K와 달리 KTFX는 국산 전투기인 만큼 체계 통합 절차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능이 검증된 타우루스와 미디어 아스람 미사일을 갖추면 전투력을 높이면서 KFX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술을 축적과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1차 생산 물량은 타우루스와 미디어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돼 1차 생산 물량은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 국내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을 완료해도 가망 인증을 받아야 하고 KF-X에 탑재해 성능 시험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 기간이 25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사일 형상이나 탄두 등 핵심 기술이 부족한 만큼 타우루스 개입 기술을 응용 KTF-X와 애플의 50에 탑재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KTX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도 KTX 초기 생산부는 외국 무장을 탑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산 무장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형 전투기 모형을 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스크 감소 전략 고민해야. KT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현대전장 환경은 전투기를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한 장비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KTX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체계 통합과 기체 개발을 맡고 있는 카이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가 기술진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개발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은 카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스크 감소 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리스크 감소 기득권 포기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체계 통합 업체와 구성품 제작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개발사인 바스 항공을 중심으로 전자장비 및 레이더 제작사인 달러스 N88 엔진을 만드는 스네크마 등이 참여한 라팔 인터내셔널이 판매와 수출을 담당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도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MTU 알레니아 등이 모여 유로파이터 유한회사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 등을 담당한다. 전투기를 매개로 다수의 유럽 업체가 지분을 보유한 채 개발과 생산 판매에 참여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자국 방산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리스크 분담에 참여하는 셈이다. KTF-X도 마찬가지다.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중견기업인 카이로서는 부담이 크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F-314 엔진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화 부스 앞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제 비행시험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매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KTF-X의 구성품을 납품하는 국내외 방산업체를 모아 KF-X 인터내셔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카이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카이를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KF-X의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잠재적 구매국들의 불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현재 KF-X 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다. 공군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첨단 항공 장착과 리스크 감소 전략이 필수다. 공군과 카이 등 방산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은퇴를 뜻하는 스텔스 기술은 현대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 공군도 지난해까지 록히드 마틴의 F-3526을 인수했고 내년까지 모두 40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첫 스텔스기 도입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집중될까요? 9일 청주대 고려대 연구팀이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 제출한 스텔스 항공기 기술과 미래 항공 전장 보고서에 따르면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레이더 노출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방출하는 전자기장은 물체를 만나 반사되거나 표면을 따라 흐르기도 하는데 이런 정보로 RC를 산출하고 항공기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B-52는 길이만 48.m 폭은 564m에 이릅니다. 대륙간 고공비행이 가능해 이른바 가성비가 매우 좋은 편이지만 RCS는 100제곱미터로 은밀한 침투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스텔스 폭격기 B-앞에는 길이 43폭 41로 적지 않은 크기이지만 RCS가 1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길이 20.9m 폭 51m인 스텔스 폭격기 B는 RCS가 평점 7.5제곱미터로 한세 정도로 보입니다. 심지어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는 RCS가 각각 0.0.01제곱미터 0.0.001제곱미터로 골프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21과 미국-29의 RCS가 각각 4.0제곱미터 3.0제곱미터라고 하니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종실 창문도 스텔스 기술을 적용.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RCS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항공기의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평평한 동체 옆면과 높은 수직꼬리 날개는 RCS를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동체에 굴곡을 주고 수직꼬리 날개는 살짝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날개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레이더파가 날개 뒤로 흘러 퍼지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후퇴각을 크게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런 형태는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도 적용된 기술입니다. 전투기의 공기 흡입구도 의외로 RCS를 크게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